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내는 바다. 이곳에는 언제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벌어진다. 그리고 종족을 이어가기 위한 그들만의 특별한 몸짓이 있다. 태고적부터 생명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 바다. 한반도의 바다는 오늘도 살아 숨쉰다. 바닷속이 화려하게 물들었다. 원색으로 치장한 산호숲은 바다 생명들에게 귀중한 삶의 터전이다. 흰 동가리 부부가 산란터를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말미잘 곁에서 알을 낳는 흰 동가리는 입으로 이물질을 제거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연무자리돔 한 쌍도 사랑을 나누고 있다. 연신 입을 맞추는 것은 산란이 임박했음을 뜻한다. 바다에도 숲이 있다. 해조리들로 울창한 바다숲은 작고 힘없는 치어들의 안식처다. 파랑돔 치어들이 바다숲으로 모여든다. 주걱지의 치어들도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암초 주변에 한 무리의 고깃대가 나타났다. 멸치떼다. 멸치는 수면에서부터 수심 20-30m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하는 표층성 어류다.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의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멸치는 난류를 따라 계절마다 이동한다. 이 멸치를 노리는 녀석이 있다. 은빛 광채로 번뜩이는 갈치. 수면 바로 아래서 갈치들이 일제히 꼿꼿이 서기 시작한다. 머리를 위로 하고 수직으로 서는 자세는 갈치들이 먹잇감을 낚아채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다. 멸치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갈치떼. 흡사 수십 개의 칼이 춤을 추는 듯하다. 갈치의 등장으로 멸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갈치와 멸치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진다. 수면 가까이까지 달아나는 멸치. 그러나 갈치의 공격을 피할 순 없다.
사냥감을 낚아채는 갈치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 같다. 하지만 멸치의 대오는 웬만해서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작은 멸치가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똘똘 뭉쳐 큰 무리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멸치만의 생존 방법이다. 생존 본능에서 시작된 멸치들의 군무는 일대 장관을 만들어낸다. 멸치는 바다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 지어는 작은 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다 자란 멸치는 큰 고기의 먹이가 된다. 멸치로 인해 한반도 바다는 사계절 풍요롭다. 멸치는 바다의 또 다른 생명을 불러들였다. 돌고래 떼다. 물살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큰 몸체의 돌고래. 그러나 돌고래가 좋아하는 먹이 또한 멸치다. 물속에서 방어의 공격을 받은 멸치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자 그 멸치들을 먹으려고 돌고래도 물 위로 치솟는다. 멸치들로 풍성한 바다는 다른 생명들에게도 축복이다. 살아있는 물고기만 먹는 슴새. 멸치떼들이 수면 가까이 떠오르자 슴새가 사냥을 나선다. 평균 시속 70km로 비행하던 슴새는 수면 위로 떠오른 먹잇감을 스치듯 낚아챈다. 날렵하게 바람을 가르는 슴새의 먹이 사냥은 끝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바다는 숱한 생명들을 품어주며 길러내고 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멸치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불빛을 보고 모인 플랑크톤 때문이다. 수면 바로 아래서 한밤에 만찬을 벌이는 멸치. 이런 멸치떼를 노리는 녀석이 있다. 전갱이다. 아슬아슬하게 놓치기를 수차례.
낚싯으로 멸치 사냥에 성공한다. 멸치는 위기가 닥치면 물 위로 뛰어올라 위기를 모면하기도 한다. 수면 위에서 벌어지는 멸치의 뛰는 묘기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하지만 멸치의 대오를 무너뜨리려는 전갱이의 추격전 또한 만만치 않다. 생존을 위한 전갱이의 공격은 계속된다. 이 와중에 상처를 입고 무리를 이탈하는 멸치는 가차없이 전갱이의 밥이 된다. 그러나 한반도 바다의 최고 포식자는 따로 있다. 물범이다. 바위 주변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물범. 잽싸게 물고기를 낚아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겨보기도 하지만 물범을 피할 길은 없다. 물범이 한 번에 물속에서 견디는 시간은 2, 3분가량. 코로 숨쉬고 허파호흡을 해야 하는 물범은 사냥 후에 바위 섬에서 휴식을 취한다. 물범들 간의 자리 다툼도 치열하다.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만 사냥을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힘에서 밀린 녀석은 다시 바다로 쫓겨난다. 뛰어난 잠수 능력과 바위 틈 곳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력. 게다가 유선형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범의 사냥 솜씨는 날쌔고 유연하다. 약육강식, 이 절대 원칙에 따라 완성되는 바다의 생태계. 한반도 바다의 경우 물범에서 정점을 이루며 그 생명력은 힘차게 살아있다. 냉혹한 생존 경쟁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생명들은 저마다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일까? 위장술을 쓰는 퉁솔치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 주변 배경과 구분조차 어렵다. 모래바닥에 몸을 숨긴 녀석은 개. 개는 모래와 해조류 등 주변 지문을 이용해 변장을 한다. 또 다른 녀석은 모자반 잎을 물고 다니며 천적의 눈을 피한다. 바다뱀은 모래 속에 몸을 꼭꼭 숨기고 지나가는 물고기를 사냥한다.
가시복은 바다에서 변신의 귀재로 통한다. 위험에 처하면 몸을 한껏 부풀려 공 모양으로 만들고 가시가 돋보이도록 한다. 실제로 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독을 가진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긴 녀석은 문어. 문어는 피부에 근육을 오므려 산호처럼 위장하고 휴식을 취한다. 그러다 위협을 느끼면 먹물을 쏘고 달아난다. 문어는 먹물을 쏘는 것 외에 또 다른 생존 기술이 있다. 몸을 팽창시키는 것. 몸을 최대한 부풀려 다리를 동그랗게 펴는데 적에게 더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려는 의도다. 변신에 능한 문어는 사냥 실력도 뛰어나다. 문어는 긴 다리를 이용해 사냥감을 낚아챈다. 걸려든 건 도치. 도치는 문어의 빨판에 걸려 빠져나오질 못한다. 단숨에 큰 도치 한 마리를 얻은 문어.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러 은밀한 곳으로 숨는다. 이동할 수 없는 대왕 말미잘에게도 강력한 생존 무기가 있다. 바로 촉수에 치밀하게 박힌 자포에서 내뿜는 강력한 독이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촉수지만 한 번 공격하면 온몸에 독을 퍼뜨린다. 촉수에 먹잇감이 닿자 대왕 말미잘은 순간 강력한 독침을 쏘아 마비시켜버린다. 대왕 말미잘은 이동할 수 없는 대신 강력한 독을 지님으로써 바다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대왕 말미잘의 촉수에 이번엔 솔베 간팽이 걸려들었다. 저항해보지만 빠져나갈 수 없다. 솔베 간팽도 등 지느러미 가시에 독을 갖고 있지만 대왕 말미잘에겐 역부족이다. 온몸에 독성이 퍼진 솔베 간팽은 대왕 말미잘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 육지의 고슴도치처럼 온몸이 가시로 뒤덮인 녀석은 가시성게. 녀석도 몸속에 독을 숨겨놓고 있다. 곁에 있는 넙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시성게의 독침에 찔린 것이다. 가시성게를 사냥하려다 오히려 가시에 찔려버린 넙치. 결국 죽음을 맞고 만다.
산호숲 한쪽에서 자리돔 수컷이 알을 지키고 있다. 이곳에 가시성게가 접근해 온다. 자리돔의 알을 노리기 위해서다. 자리돔이 독을 지닌 가시성게에게 대항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자리돔은 가시성게에게 먼저 공격을 퍼붓는다. 입으로 독이 있는 가시를 물고 끊어낸다. 목숨을 건 행동이다. 바닥에는 자리돔이 끊어낸 가시가 수북하다. 자리돔 수컷은 가시성게에게 찔려 상처투성이다. 하지만 아비의 지극정성으로 알들은 모두 무사하다. 흰동가리 부부가 독이 있는 말미잘 곁에서 쉬고 있다. 말미잘의 독이 한 번 쏘이고 나면 면역성을 갖게 되는 흰동가리는 말미잘이 무성한 곳에 산란터를 마련한다. 말미잘의 독침이 흰동가리의 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최적의 산란 장소다. 흰동가리 암컷의 산란이 시작됐다. 암컷은 바위에 차례차례 알을 붙인다. 알을 낳을 때 끈적끈적한 분비물을 함께 배출한다. 덕분에 알은 돌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암컷이 산란하고 나면 알을 지키는 것은 수컷의 몫이다. 수컷은 알들이 잘 자라 부화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는다. 연신 부채질을 하며 알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준다. 그동안 암컷은 말미잘 위에서 휴식을 취한다. 1년에 4번 알을 낳는 암컷은 쉬면서 다음 산란을 준비한다. 산란 후 9일째, 알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한다. 바위 틈은 이미 부화한 알의 빈 껍질들로 가득하다. 새로운 생명 흰동가리의 탄생으로 이 바다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한밤중 바닷속은 짝을 찾는 오징어들의 열기로 가득하다. 저마다 짝을 찾느라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 수컷의 오랜 시도 끝에 살오징어 한 쌍이 교미를 하는 데 성공한다. 오징어의 교미는 수컷이 다리를 이용해 암컷의 몸을 휘감는 자세로 이루어진다. 수컷은 4번째 다리를 이용해 암컷의 입주 위에 정자를 붙인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암컷의 몸에 정자를 배출한 수컷은 1년간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종을 이어가기 위한 아버지의 역할로 제 임무는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 자기 몸을 내어준다. 정자를 받은 사로징어 암컷은 수란관을 통해 난자를 배출해 수정시킨다. 알의 크기는 0.8mm, 한 번에 30만 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 후 4일째, 서서히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한다. 부화한 사로징어 치자어는 변태 시기를 거쳐야 어미 모양의 치어가 된다. 흰오징어가 예민하게 반응한다. 역시 산란철을 맞았다. 주렁주렁 해조리에 붙여놓은 건 흰오징어의 알. 알주머니의 크기는 지름 2cm 정도다. (5일이) 지나면 알은 부화하기 시작한다. 힘차게 알주머니를 깨고 나온 치어들. 아직 어린 생명들에게 바다는 냉정한 곳이다. 때론 포식자의 먹이로, 때론 포식자로 이들은 바다를 누비며 1년간 생을 살아가게 된다. 한밤의 바다가 소란스럽다. 물살을 가르며 사냥에 나선 돌고래 떼와 이때를 기다려 뛰어오르는 먹잇감을 낚아채려는 갈매기들 때문이다. 오징어는 멸치와 더불어 돌고래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 돌고래들이 사냥에 나서자 갈매기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고래는 여러 마리가 협동해서 먹잇감을 몰아 사냥한다. 먹고 먹히는 바다의 먹이사슬은 하늘의 세계까지 이어져 대자연의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바다는 집채만한 파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 탄생은 이어진다. 검정 얼개비늘 부부의 산란일이 가까워졌다. 암컷의 생식공은 이미 열린 상태. 수컷도 생식기를 드러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산란은 좀 독특하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입으로 받는다. 수컷의 입속에 가득한 알. 검정 얼개 비늘은 수컷의 입속에서 알을 키우는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다.
수컷은 알을 뱉었다 다시 넣는다. 알을 둘러싼 막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입에 알을 품고 있는 수컷은 수시로 입을 벌려 알에게 신선한 물과 산소를 공급한다. 알을 계속 물고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수컷은 몸이 많이 축났다. 드디어 입속의 알이 부화한다. 치어가 되어 나가는 검정얼개 비늘. 아비의 보살핌으로 입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치어들은 바닷속 세상으로 나간다. 종족을 이으려는 강한 본능은 바다를 풍요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만든다. 알을 낳아 키워내는 방식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번식을 하는 물고기가 있다. 망상어다. 망상어의 배가 불룩하다. 배에 든 것은 알이 아닌 새끼. 밖으로 나온 태반 사이로 새끼가 빠져나온다. 어미는 바닷속을 유영하며 새끼가 뱃속에서 순조롭게 나오도록 돕는다. 망상어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알 대신 새끼를 낳는 어류다. 알을 뱃속에 낳아 부화시킨 다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뱃속에서 새끼를 키운다. 어미는 마지막 한 마리까지 낳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는다. 망상어 새끼들은 바다의 주인이 되지만 새끼를 낳고 난 어미의 일생은 끝이 난다. 6개월 동안 몸속에서 새끼를 키우느라 모든 힘을 소진한 암컷. 자신과의 마지막 사투를 벌인 후 어미는 끝내 최후를 맞는다. 그리고 망상어 어미는 다른 생명들의 먹이가 된다. 죽어서 결국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마우지도 바다에서 먹이를 구한다. 물소리의 사냥 무대도 바다다. 물소리의 사냥술은 특별하다. 수면 위를 비행하다 사냥감이 보이면 순간적으로 하강해 먹잇감을 낚아챈다.
바다는 새들에게도 생명의 터전이다. 바다의 넉넉함. 그 뒤에는 종족을 이으려는 본능이 있다. 보라성게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이다. 암컷이 먼저 난자를 뿜어내면 동시에 수컷이 정자를 뿌려 수정이 이루어진다. 바위 틈 동굴에서는 문어가 알을 낳고 있다. 문어는 한 번에 5만 개가 넘는 많은 알을 낳는다. 바위 틈에 빼곡히 알을 붙이는 문어. 그러나 이 많은 알 중에서 살아남아 어미가 되는 녀석이 2~3마리만 돼도 번식 성공이다. 한 곳에 모아진 문어의 알은 천적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알들이 제법 자랐다. 알 속에서 눈이 생기고 문어 특유의 색과 모양을 띈다. 드디어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시작한다. 어미는 입으로 불어 새끼들을 멀리 내보낸다. 다른 물고기의 표적이 되기 전에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다. 알을 낳느라 이미 기력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어미는 사력을 다한다. 하지만 막 깨어나던 문어알 덩어리는 주변 고기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만다. 문어는 바다의 포식자지만 번식철에는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 공급원이 되는 것이다. 알을 낳고 지키느라 힘을 다 써버린 문어는 이제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신세가 됐다. 자리돔의 공격에도 제대로 대항 한번 하지 못한다. 머리를 감싸주는 것으로 보아 최후가 가까워졌다. 이 행동은 다리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는 문어가 취하는 최종 방어 자세다. 결국 문어는 무방비 상태로 물고기들의 밥이 되고 만다. 알을 낳고 돌본 지 40여일. 먹고 먹히는 거대한 바다 생태계의 순환 속에 문어는 그렇게 일생을 마친다. 숱한 생명을 낳아 기르며 45억 년 동안 이어져 온 바다.
바다에선 오늘도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삶이 펼쳐진다. 수중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지구의 마지막 생태 보고 바다. 한반도의 바다는 오늘도 살아있다.